차용증 제대로 쓰고 매달 이자도 받았는데 세금 1,200만 원 폭탄 맞았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한 겁니다. 오늘은 가족끼리 차용증 쓰고 이자 받으시는 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세금 신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런 분들 정말 많으세요. 자녀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분, 부모님한테 돈 빌리고 이자 드리는 분, 형제간에 차용증 쓰고 이자를 주고받는 분, 이런 분들은 다들 이런 생각을 하세요. 차용증 제대로 썼으니까 아무 문제 없겠지? 이자도 실제로 주고받으니까 괜찮겠지? 그런데 틀렸습니다. 차용증 쓰는 것만으로는 끝이 아니에요. 이자를 받은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과세예고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의뢰한 분의 케이스를 말씀드릴 건데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과세 자료에 의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검토한 결과 매년 이자소득 얼마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종합소득 합산신고 내역이 없으므로 결정고지한다, 이런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뭔지 조금 실제 사례를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녀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연 5%의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매달 약 40만 원씩 실제로 이자를 받았고요. 차용증은 공증까지 완료했어요. 실제 이자를 입금한 내역도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한 것 같지만 문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셨습니다. 이분은 실제로 다른 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는데요. 이자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이 있는 걸로 보고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해야 됐는데 이걸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왜 이자를 받으면 세금 신고를 해야 될까요? 이자소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은행에서 이자를 받을 때는 은행이 세금을 떼고 돈을 줍니다. 은행에서 받을 때는 15.4% 떼고 주는데요. 개인 간 거래는 원천징수를 할 때 27.5%의 세금을 떼고 돈을 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 돈을 빌린 사람이 돈 빌려준 사람한테 이자를 지급할 때 27.5%를 뗀 순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요. 25%는 국가에, 2.5%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놨어야 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고 납부를 했다면 이 돈 빌려준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자소득을 다른 소득에 합산해서 신고한 다음에 이때 미리 뗀 세금 27.5%에 대해서 차감을 한 다음에 세금을 내는 구조가 원칙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매달 이렇게 이자를 줄 때마다 세금을 떼고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되냐? 이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세예고 통지가 왔을 때도 원천세 신고를 안 했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했다라고 5월로 돼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라도 이자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차용증을 가족들끼리 쓰고 돈을 빌리고 이자를 줄 때는 집을 살 때가 가장 많은 케이스입니다. 집을 살 때 이렇게 차용증을 썼다라고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은 국세청은 계속해서 돈을 갚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돈을 갚고 있는지를 볼 때 실제로 이자를 냈는지 돈을 갚았는지가 확인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증여세는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증여세는 안 나오더라도 소득세는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이자소득에 대해서 계속해서 돈을 받고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무조건 합산해서 신고해야 아무런 세금 문제가 없습니다. 차용증 잘 쓰고 이자도 잘 주고 받았는데 괜히 몇 년 뒤에 억울한 일이 생겨서 저희 고객의 케이스처럼 세금을 몇 천만 원씩 더 내는 일이 없도록 이런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이제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게 실제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세금이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다른 소득이 합산돼서 세율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몇 천만 원의 세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챙겨주시는 게 좋고요. 가산세가 붙지 않도록 5월에 신고할 때 조금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미 이자소득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안 해서 국세청 해명 자료를 받으신 분들은 세무사 상담을 필수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빨리 하시고 분납 신청을 해서 천천히 내겠다고 조금 부탁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자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매월 원천세 신고까지 못하더라도 꼭 5월에 한 번 이자소득까지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라움세무회계에서는 이자소득 신고나 해명자료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회사로 연락 주세요. 김현주 세무사입니다. 고맙습니다.